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프로텍 프로텍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1,000원에 10%인데요. 네.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또 레이저 장비 기업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3분기엔 좀 실적이 안 좋았지만 네. 내년엔 좋을 것이다. 그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봐야 하는지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프로텍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어요. 손연호 팀장님은 네. 프로텍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긍정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기관 쪽에서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 얼마까지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제 턴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턴이 왔습니다. 일단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레이저 장비랑 후공정 관련 사업을 영위한다고 기업 개요에 나와 있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랑 TSMC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처들이 든든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떤 반도체 업황 불안에 따른 실적 훼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안정적인 실적 개선화를 보여주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중심이 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에 맞춰서 프로텍도 마찬가지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부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1, 4분기에 바닥을 확인하고 2분기에 개선된 다음에 3분기까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TSMC이기 때문에 어떤 좀 HBM3의 정통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 뭐 후공정 패키지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둥글둥글하게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관의 픽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현재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업종포가 24.83인데 현재포가 13.5이고 12개월 선행포가 15.52인데 저평가 영역은 있는데 저평가 매력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확실하게 똑같이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퍼는 올라가지만 업종퍼 대비해서는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 판단에 외인과 기관도 동조하고 있고 지금 일봉도 거래량도 안정적이고 20일선 60일선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현 위치 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봤을 때 시장 상황 봤을 때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약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트레이딩 스탑 구간은 51,500원 정도 51,500원 정도 잡고 만약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최종 목표가는 한 64,000원 정도 잡으시고 비중이 10%니까 55,000원에서 56,000원에서 비중 5% 줄이신 다음에 5%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보고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옮겨 붙으면 프로텍도 동반해서 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팀장님도 긍정 주셨거든요. 반도체 장비주 이 프로텍 계속해서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 TSMC만 안 붙어 있으면은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장비주 측면에서는. 근데 네. TSMC가 오늘 기준으로 또 장비 투자 관련해서 5조 가까운 또 예산안까지 얘기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캐파도 코스모스 20%까지 120%까지 추가 증설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원래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매출에도 또 영향이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매출 출하량 올라와야 됩니다 하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또 부각받는 게 뭐냐면은 온디바이스 AI 라고 해서 원래 기존에 생성형 AI가 엔비디아에만 집중 조명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군 내지는 이런 디바이스 스마트폰 아니면은 또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냉장고, TV 이런 쪽에도 전반적으로 AI가 다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이런 장비주 내지는 소재주들까지 전반적인 반도체가 지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큰 틀로 말씀드리기를 좋아하는데 프로텍이 79,000원 7월 14일자 고점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반도체 대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은 이제 일자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딱 하나 남아있잖아요. 21일 엔비디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시장이 좀 붕 떠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수급도 안 들어와, 반도체 지금 좋긴 좋은데 저가권에 있는 녀석들만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뭐 오늘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소페타시스,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은 등락률 대비가 결국엔 에코프로 VM 쪽,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수급이 다 넘어간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크게 한 방이 필요해요. 이제는 AI 2차 파동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한 방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시장이 하방으로 결정짓는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도망쳐야 됩니다. 모든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근데 반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더 높아 보이네요. AI 2차전 파동으로 간다. AI 실적 발표 잘 나오고 그리고 미래 기대감 뭐 GH200, 그레이스호퍼 200 이제 출시 내년 2분기 더 잘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 시장 기대감 다시 팽배해지면은 그러면 이 반도체들 전고점 넘어갈 겁니다. 예전에 막 2차 전지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한참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에코프로 BM 그룹주들이 여기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쉬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2차 파동 나오면은 글쎄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AI는 일단은 시대를 바꾸는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장 내에서는 물론 이 어찌 보면 실적적인 부분과 주가 위치가 너무 상이하지 않냐라는 논의도 많은 만큼 잡음이 많은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큰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큰 한 방이 이제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다가오고 있으니 그 전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일부 비중을 줄이시면서 좀 안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텍이 온디바이스 AI까지 전반적인 반도체 업군 내에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드리면서 만약에 21일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상방으로 간다 하면은 전고점 돌파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변곡점으로 보는 분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짚어드릴 거니까 네. 저희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기아 기아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81,000원에 20%입니다.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그러는데 영업 전에도 9만 원 약간 넘어가지고 제가 매도를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도 시점이 얼마 정도 되는지 네. 우리 청자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9만 원 넘는 것까지 보셨으면 또 꽤 오랜 시간 가지고 계셨던 맞아요. 것 예, 같아요. 한 2년 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아 준비되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시죠. 기아는 네. 그 중립이 한 분 계시고 그래도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뭐 9만 원을 보셨으니까. 네. 근데 지금 현대기아 역사적 저점이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어서 맞아요. 사실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이전 고점 수준인 9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상 이제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7,500원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고금리가 끝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다시 한번 실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도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한 자릿수로 좀 부족한 부분인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 내년에 EV 345 이 신차 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도 확대가 된다면은 기아차에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나갔었던 외국인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좀 보이면서 최근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4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고 또 4거래 연속으로 네,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난주보다는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또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중립 의견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네. 네. 우리 조범수 팀장님이신데 중립에 대한 의견이 왠지 사실 뭐 자동차 좀 수요 사이클이 약간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네. 말도 조금 있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다음부터 중립 들지 말까요? 사실 근데 중립 든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올라오면서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도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히려 주목하고 중립을 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치킨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연초에도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시작했지만 시장 내 분위기는 치킨 게임이 맞다, 아니다라는 듯한 지금 뉘앙스가 펼쳐져 왔었는데요. 사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도 저가 판매로도 물론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는 모델이긴 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도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펼쳐질 이제 시장이 어떻게 테슬라가 특히나 이번에 3천만 원대 또 모델을 새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기차는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각 정부에서 지원금은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각 이제 기아, 현대차, 뭐 테슬라 아니면 루시드 어떤 기업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기 전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라도 중립을 저는 표방을 했고요. 사실 기아, 현대차가 지금 가동률을 100%가량 돌리고 있는 흐름 때문에라도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저는 향후 리스크까지 좀 생각했었을 때 좀 중립을 들었을 뿐이지 나쁘게 보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기아가 9만 원 평단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너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기보다는 시장이 좀 변곡 구간에 위치해 있으니 조금은 한번 비중 좀 줄이시고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5천 원이라는 좀 약간의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과연 테슬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그래도 애국자입니다. 저도 애국자도 군대도 갔다 왔지만 네. 전 테슬라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좀 중장기적인 네.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예. 이렇게 조범수 팀장님 코멘트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세 번째 시청자분의 상담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하나 시스템요. 하나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14,000원에 10%인데 14,000원이면은 최근에 네. 들어가셨을까요? 이제 좀 됐는데 이게 좋다더니 안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갔다 지금 오고. 살짝 약수익권이신데 네. 조금 오래 가지고 계셨으면 15,000원 이상까지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오늘 긍정이 긍정. 나왔어요. 약수익권이라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전망이 좋은 건지 예병근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방산 섹터 흐름이 좋긴 하거든요. 네. 예, 한화, 즉 옛날에 이제 이게 한국화약이었어요. 이 한국화약이 커지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운동권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많은 체류탄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하나가 이제 방위산업 분야에서 우뚝 선 기업이 됐습니다. 이 하나 시스템도 그 방위산업 분야를 이어받아서 계속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방산주들이 좀 주춤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유는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뭐 처음에 기대감보다는 원래 이제 기대감이 높았다가 현실로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이란 게 항상 기대감일 때는 와였다가 점점 와와와와와 이렇게 빠진다고요. 지금 그렇게 빠지다가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어딨냐를 찾아보니까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특히 하나 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하고도 최근에 계약 체결을 된 바가 있습니다. 자, 한국공항공사의 UAM 시스템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먹히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공항공사의 관제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가장 사고가 없었던 인천공항공사가 그랬어요. 가장 사고가 없었어요. 보통 사고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공항 관제 시스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게 사고가 없었다는 건 관제 시스템이 자동화가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하나 시스템의 장래 성장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자, 이 구간을 뭐 17,000원 구간 뚫어내더라도 이거는 또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16,000원대부터 분할로 차익하시는 게 맞고, 아니다, 나 이거 진짜 좀 길게 들고 와서 큰 수익을 보시겠다고 하시면은 진짜 장기적으로 2만 원 이상까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은 UAM이라는 게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배터리가 이렇게 눈앞에 팍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 전기차가 막 이렇게 돌아다닐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때 대비해서 만약에 에코프로 BM 이런 걸 사놨다면 얼마나 큰 돈을 버셨겠어요, 그죠? UAM은 우리가 막으려 그래도 막을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뭐 드론으로 택배 배송을 하기 시작하고 드론 택시가 날아다닌 드론 택시 한두 대만 보이기 시작해도 이 종목은 날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날개 막 달고 날아갈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를 못 참으시겠다면 이건 뭐 지금 16,000원 이상에서 나는 길게는 못 기다려. 난 길게 못 기다리는 거 뭐해? 이러시면 16,000원 이상의 차익 하셔야죠. 근데 길게 기다리실 수 있다면 저는 글쎄요, 길게 기다려 보시는 걸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접근해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은은영 님이신데요. 네. 2번이나 댓글창에 올려두셨어요. 에코프로를 75만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네. 올해 안에 반등할까요? 라고 보내주시고 또 한 번 더 올려주셨는데 100만 원 갈까요? 라고 또 올려두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욕심쟁이 은은영님. 네, 예. 아마 은은학님께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오. 사실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상한가 간 이후에 네. 지금 현재는 그 상승폭을 대부분 약간, 좀 네. 반납한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의견이 좀 많이 갈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은 긍정 의견부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영님 지금 100만 원까지 보고 계신데 예. 손유라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네. 저는 뭐 시점을 말해보라. 보통 네. 이제 종목 상담 진행하다 보면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얼마까지 갈까요? 언제 청산이 될까요? 어렵죠. 그걸 알면은 네. 사실 저희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대응의 영역이다. 이제 그런 고점이나 저점을 지나가 봐야 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나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대충 유출하고 대응을 해 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저도 사실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를 열심히 읽고 있지만 맹신하지 않습니다. 일단 리포트도 3분기까지 힘들지만 4분기부터는 좀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가 위축되고 있고 전기차 판가를 내리고 있고 리튬 가격이 오르지 않고 리튬 어떤 소비가 촉진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보기 전까지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기 살짝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수급등은 나쁘지 않습니다. 2차전지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 이제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면은 자주 보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 이제 공매도가 보통 20%, 30% 매도 대금의 20%, 30%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매수로 찍히는 자금의 20%, 30%는 순매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외인과 기관과 개인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두고서 저렴하게 산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성장성을 의심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에 대해서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좀 보유 기간은 길어질지언정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 이 그룹주들을 한 3개월치 투자별 매매동안 3개월치를 보면은 순매수로 찍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도 뉴스를 보고 있고 리포트를 읽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자신감 있게 4분기에는 2차전지가 턴을 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슬슬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가 확실하게 생각보다 많이 실적이 훼손되다 보니까 4분기 바닥을 다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뭐 허를 찌르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오기 때문에 좌절할 수준은 아니다. 그럼 2차전지가 언제 바닥을 잡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서는 언제가 바닥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3분기와 4분기 실적 발표하는 중간에 혹시라도 뭐 전기차 판매량이 오른다든가 리튬 가격이 오른다든가 증권사에서 2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간할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리포트에 맞춰서 외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산다. 그때 방향성을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요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는데 그럼 부정 의견도 한 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뭐 시티증권에서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도 레포트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잖아요.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정 들어주셨는데 에코프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부정 의견을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올해라는 그 특정 기간을 뒀기 때문에 제가 부정 의견을 드렸고 네. 사실상 앞으로 이런 2차 전지 특히나 이 소재단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 글로벌 시장 그리고 또 시장이 적지 않은 이 큰 규모의 시장에서 이런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을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라고 생각한다면은 크게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더불어서 이 소재단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 그다음에 압도적인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메이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가 상승이 나왔을 때 대부분 개인 주도의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이저들이 이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담으려고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인 하방 압력을 좀 주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모아갈 시간을 좀 가진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다만 우리가 항상 실수했었던 게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반등은 정말 뜬금없이 찾아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안 좋은 악재가 나오다가 갑자기 한 번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이 위험, 이 두려움에 있어서 지금이 저점이 맞을까? 라고 계속적으로 겁먹는다면 이번에는 개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상승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두려움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는 이런 에코프로나 2차전지 관련주들을 꾸준하게 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생각하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수익 기회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은 어느 순간에 나올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은은영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7265님이신데 RF 세미를 들고 계십니다. 네. 8,0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기업인데 네. LFP까지 진출한다고 하면서 올해 한 10배 정도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25% 급락을 했고요. 네. 오늘 8%대 하락이 나왔는데 뭐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12 발행 참 투자자분들 악재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부정. 역시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예병군 대표님한테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 RF 세미를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지금 최근에 이제 계약 철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계약 철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계약 철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하한가를 갔어. 어제 급락이 나왔죠. 네. 급락이 나온 이유는 신한증권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RF세미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 우리는. 이 얘기를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벌떼같이 야 이거 뭔 소리야 라고 따졌겠죠. 야 신한증권에서 그런 얘기 없다는데 너 이거 너그 마음대로 발표한 거야? 이래 따졌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해명을 한 거예요. 신한증권과는 무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철회를 한 거예요. 최근에 이거는 이렇게 그럼 왜 상장사가 이런 신한증권하고도 무관한 얘기를 왜 마음대로 짓거렸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주가가 올라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 주가가 올라와야 되느냐?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뉴스가 나갔죠. 뉴스가 나갔는데 환매 조건부 주식 매매 계약 상위 10곳이 발표가 됐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RF세미가 비율이 제일 높아요. 11.25%입니다. 이게 그럼 이 얘기는 끝은 뭐냐? 지금 이 구간에서 최근에 많이 빠진 이 구간이 반대 매매의 근처까지 근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하게 올려야 되는데 급하게 올라올 재료는 뭐냐? 누군가 자금을 크게 수혈한다. 이게 가장 급하게 올릴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 신한증권을 막 갖다 때려 붙인 거예요. 거짓말로. 이런 회사를 뭘 믿고 투자를 합니까? 그죠?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죠. 이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반대 매매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반대 매매를 환매 지금 기사에 나와 있던 그러니까 주식 담보대출 담보대출을 받은 이 돈이 가장 큰 기업이 RF세미인데 이 반대 매매가 겁이 나서 신한증권이라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 걸 들통났어요. 그럼 지금 그 가격대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 반대 매매 구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절하는 게 답이겠죠. 네. 진작 좀 제가 상담을 했으면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렸을 건데 이게 상담이 참 오늘 늦게 올라와서 참 저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 잘 읽어보시면 네. 야 이거는 반대 매매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대 매매가 나오면 한 번 더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네. 우리 투자자님 잘 판단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HL 만두 4만 원에 20%입니다. 4만 원에 20%. 네. 네네. 4만 원이시면 지금 좀 손실권이시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주가가 약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네요. 네, 사실 이번 주 내내 뭔가 자동차 음. 업종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언제쯤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한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정도 들고 계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HL만두는 올긍정 나왔습니다. 네, 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또 중립을 들어주셨었는데 네. 그래도 HL만두는 올긍정이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HL만두 사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는 네. 한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범수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중립 들었다가 너무 길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HL만두가 어찌 보면 밸류에이션 값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좀 매도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은 기대치 값 대비해서는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L만두가 아마 아다스랑 자율주행 이쪽 섹터 테마 때문에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아마 우리가 연결적으로 전반적인 테마, AI 테마군과 연결해서 봤었을 때는 자율주행도 매 한 가지로 이제 또 시장에 들어오는 구간일 겁니다. 레벨 3가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고 점차
또 레벨도 올라가는 구간이니까요. 다만 네이첼만도 관련해서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또 하회하는 모습까지 이어진 부분 때문에라도 좀 부담스러운 모습인데 지금 매수가가 4만 원대시거든요. 4만 원대신데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주가 낙폭 깊은 종목들이 어찌 보면 재료 좋잖아요. 자율주행 테마 붙기만 하면 잘 갑니다. 물론 HL만도가 그중에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라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현대기아차를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나눴었을 때 현대차, 기아차 공장 가동률이 100%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그다음에 HL만도도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함께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응 방법을 고심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옳을 것 같아요. 4만 원이라는 구간이 어찌 보면은 단기 저항대로 형성될 수도 있는 충분한 매물대 구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항상 이 대응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과대 낙폭 구간에서 역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라. 못해도 200일 내지 120일선까지만 한번 보자. 여기까지만 가셔도 본전 넘어서 수익입니다. 4만 원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굳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HL 만도 종목의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시장에 관심이 없다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로봇 쪽 아니면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이쪽으로 지금 최근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HL만도라는 종목이 다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AI군 테마가 굉장히 강력하게 돌면서 로봇을 이어서 또 자율주행까지 연속적으로 어찌 보면 연결된 테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테마다 굉장히 많이 쉬었기 때문에 4만 원 평단가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만약에 현재 지금 이런 비중이 되셨더라도 20%라는 비중도 상당히 괜찮으신 편이고요. 저는 본전가 돌파하는 모습 확인하자. 이것도 매 한 가지로 AI 반도체들과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시장의 빅 이벤트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강력한 파동 나오면은 저는 충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다 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46,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4만 원 일단 돌파 여부 1차적으로 확인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만도 그래도 4만 원 좀 돌파 시에는 약간의 수익을 내실 수 있겠다. 네. 그런 의견 들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하이브 아, 하이브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4만 8천 원에 30%예요. 아, 오늘 조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가 이 엔터 이거 하나 있는 게 아니고 3대 다 가지고 있어. 아, 엔터 엔터에다가 3사를. 다 담았지. 아, 엔터 3사를 다 가지고 계시고요. 아, 예, 그럼 예. 오늘 손실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걱정이 어제 상담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제 놓쳤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엔터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이브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월긍정 나왔네요, 다행히 그러니까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엔터 3사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뭐 앨범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라는 맞아요. 기사가 나오면서 네. 정말 하락세를 보였는데 사실 엔터주 조금 투심이 좀 많이 돌아서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긍정이다라고 아.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음. 여쭤보도록 하죠.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하락을 불러 일으킨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앨범 판매량인데 지금 에스파 미니 앨범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사실상 초동 물량이 한 140만 장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110만 장 정도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하락이 나온 건데 네. 사실상 이전에는 100만 장만 해도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10만 장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틀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 기저효과 이런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기대감이 워낙에 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억눌렸었던 이 펜트업 디맨드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이 좀 강하게 좀 올랐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은 물량 소화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K 엔터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주가 레벨업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소속 전문가들 이 가수들 중에 BTS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븐틴,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뉴진스 이런 여러 지금 국내 최정상에 있는 그런 가수들이 지금 소속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상 BTS 같은 경우에는 뭐 군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매출을 내주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앨범 판매량이 1000만 장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 판매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 뭐 르세라핌이나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외 이 글로벌 게임과 관련해서 좀 콜라보를 하는 등 좀 해외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의 영향은 지금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각 대표 4사죠. 이제 하이브나 SM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의 신규 이제 그룹을 런칭할 계획이고 또 YG 같은 경우에 2개의 그룹을 런칭할 예정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또 신규에 대한 수요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터주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월드 투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한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손여로 팀장님도 긍정 남겨주셨는데 오늘의 하락을 좀 기회 삼아서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하는 방안 아니면 신규 접근하는 방안도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하이브 비중이 30%가 넘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분께서 그 엔터 3사를 다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하이브가 30%면은 거의 엔터로만 90% 가까이 갖고 그러게요.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네. 뭐 어떤 투자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건 없지만 어떤 한 섹터에 90% 가까이의 비중을 실은 것은 조금 아쉬운 결정이시다. 꼭 상담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하이브에 대해서는 어떤 염려를 할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은 그래도 조금 약세를 보여줬지만 그다음 수급도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두터운 매물대가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이 지지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되지 그 전까지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뭐 엔터주 투자하실 때 좋아하는 가수가 속한 소속사에 투자하시기 맞다 여기 말씀드리고 어떤 실적이나 이런 추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엔터별로 뉴스가 좀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일단 JY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티스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군입대 관련으로 리스크를 보여줬지만 BTS 7인이 안정적으로 계약을 했고 BTS 인원들도 동반 입대가 아니라 한 명씩 입대를 하기로 하면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줬었는데 앨범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다소 아쉽지만 지분관계 매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싸워서 지분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의적인 리포트를 내기 좋은 뉴스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좋은 매도 구실을 줬으니까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미 두들겨 맞았죠. 이제 시청자분께서 내가 대응을 정말 잘해서 이 오늘 종가가 20만 원을 이탈한 다음에 밑꼬리를 달지 못하길래 추가 하락이 나올까봐 정리했다. 이렇게 하셨으면 베스트겠지만 추가 하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밑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추가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단부에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 여부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좋은데 사실 엔터 관련 종목들은 업종 대비 저평가 매물대가 너무 큽니다. 지금 이제 오락문화, 코스닥 오락문화 관련 섹터 업종포가 200인데 SM은 25 정도고 JYP는 16이고 YG도 한 30 정도고 하이브도 26 정도 됩니다. 근데 하이브는 이제 유통업 쪽에 있기 때문에 업종포가 25라서 저평가 매력이 없다라고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이브는 엔터 축으로 친다라고 하면 저평가 매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펀더멘탈은 내가 중장기적인 보유하기 위함이고 시장은 확실하게 펀더멘탈보다 이 시장에 나오는 뉴스와 수급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맹신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한 16만 5천 원 말씀드리고요. 16만 5천 원 위를 좀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1차 목표가는 24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27만 원 잡고 해당 가격대 오면은 엔터 사랑도 좋지만 다른 성장 유망한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종목 스위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저평가 매력은 있지만 좀 한 섹터를 한 바구니에 담는 전략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님 하이브에 대한 가격 전략도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니 그 하이브 지금 내가 아, 네. 여보세요? 없어요. 전화가 안 끊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크라우드웍스요. 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650원에 50%요. 네. 우리 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긴 했죠. 그러니까요. 비중도 높으신데 그럼 빠르게 네 분께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크라우드웍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 나뉘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1368 음. 신규 상장주 기억해 보자라고 네. 하셨는데 8월에 상장했으니까 음, 뭐 지금 아직은, 네, 뭐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예병근 대표님께 네. 일단 부정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마 신규 상장주는 대다수 부정 의견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시청자분 혹시 전화기 들고 계세요? 네네. 투자하신 지금 투자를 그러니까 이 종목 말고 주식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주식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한 3년 정도요. 3년 정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주식을 하신 분,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옆에 지금 쭉 있어요. 신규 상장주 투자하세요? 안 하시죠? 하세요? 3일 안에 끊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하세요? 안 합니다. 그렇죠. 오.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신규 상장주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유는 뭐냐? 예. 첫 번째는 거의 기대감이에요. 이 기대감 때 거의 투자를 안 해요. 음. 기대감이 충분히 빠진, 거품이 빠졌을 때 투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1년이나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규 상장주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요.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주식을 하신 지 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부족하실 거예요. 신규 상장주가 심하게 빠지면 거의 20분의 1토막까지 빠져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나마 많이 투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규 상장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실적하고 이런 걸 모두 기대감 이런 거 다 해봐도 시가총액 1,000억이면 비쌉니다. 싼 거 아니에요. 물건 싸게 사서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비싸게 사서 문제지. 그죠? 저는 조금 마음 아픈 얘기인데 다른 종목에서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저는 손절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 상장주를 안 한다라고 하셨지만 긍정을 들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조 팀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 한번 의견 들어보죠. 아니 이게 예.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원래 신규 상장주는 단타만 치고 빠지는 거지 네네. 오래 들고 가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아마 공통적으로들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 이 크라우드웍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확약 물량이랑 1개월차 물량이 굉장히 그 보호예수 락업이 굉장히 물량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3개월하고 6개월 사이는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은 크라우드웍스도 상장한 이후에 이제 실적을 한번 또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기간 지나가지고. 근데 당장 AI 특히나 이 데이터 판매 관련해서는 아마 시청자님께서 데이터 판매 AI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 올라올 거다라고 판단하셨겠지만 크라우드웍스가 당장 이 시장 내에서 그런 판단을 받기에는 조금 이른 주가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136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차 근처에서 항상 좀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도 찾아오거든요. 단기 반등입니다. 단기 반등 구간 대략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한 35,000원 정도까지 좀 일단 눈여겨보고는 있었습니다. 35,000원 정도 오시면은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고 탈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상장이 이전 분기 2019년부터 2021년도 구간까지 22년도 구간까지 실적만 보셔도 그게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네이버 우수 협약 업체일지언정 결국에 중요한 거는 실적이겠죠. AI가 다 좋다고 해도 AI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 크라우드웍스는 그 구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다. 저도 좀 단기 반등 나오고 시장의 AI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이런 데이터 종목은 다시 재차 한 번 정도 부각받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단기 반등 오면 저는 약 손실 정도로 좀 탈출하시자.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크라우드웍스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이제 다음으로는 한 줄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저희가 또 든든하게 대비하기 위해선 내분의 또 대응책이 필요하겠죠. 우리 조 팀장님께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비를 해볼까요? 솔직히 앞에서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엔비디아에 모든 게 달린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뭐 나스닥 현물 시장 아니면은 국내 코스피를 봐도 요새 좀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아일랜드 갭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이 패턴적인 부분에서 모든 거를 저희가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좀 떴어요. 네, CPI 발표도 나오고 PPI 발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도 그래서 경기 침체인가요? 회복인가요? 말도 엇갈리는 구간에 왔다 보니까 당장 이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약해지는 구간에 왔다고 판단을 하는 게 옳습니다. 강력한 한방이 이제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좀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21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미국 시간 기준이고요. 국내 장 기준으로는 아마 20일 이제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살짝 좀 몇 가지 보고 넘어가자면은 엔비디아 연계 이제 실적사들이 있습니다. 다 아마 전반적으로 5곳이 있는데 뭐 휴렛 패커드 그리고 SMIC 그리고 인스푸어 그리고 기가바이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총 3개 기업만이 지금 실적 발표가 완료되었는데요. 이거는 잠시 자료 찾는 게 좀 오래 걸려서 말씀을 좀 전할게요. 중국향 기업인 인스푸어랑 SMIC 그리고 대만향 기업인 기가바이트에서는 이미 실적 발표가 완료됐습니다. AI 서버향 데이터 매출이 도대체 이번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전분기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40%가량 상향된 컨센서스거든요. 자, 그럼 앞서가지고 이 종목들 기업들을 왜 얘기했냐. 이들이 바로 엔비디아에서 AI 서버 칩 받아다가 서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입니다. 자, 그러면 SMIC나 인스포어 같은 경우는 중국향 기업이다 보니까 제재에 굉장히 취약하겠죠. 그런 모습을 SMIC는 전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포어라 대만의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40%나 뛰어오르는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치만큼 좋은 상승분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쪽에 더 한 표를 더 주고 싶은데요. 어찌되었든 빅 이벤트 직전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2차전지 반도체도 시장 내에서 크게 잡고 넘어갈 법한 이슈나 매물 이런 재료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이거 왜 사야 되지? 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빅 이벤트 이 한 방이면은 모든 증시 아주 행복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럼 예병군 대표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증시를 이제 금융공학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근데 증시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노입니다. 하지만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예스입니다. 자, 이 얘기 끝은 뭐냐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요. 항상 중소형주가 좋았던 쪽보다는 중대형주가 좋았던 쪽이 훨씬 강합니다. 네.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일단 배당 관련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배당 관련주들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익이 나야 된다. 이익이 나야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대주주가 배당을 할 수 있는 성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남아도 배당 안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참고해보면 이게 거의 중대형주에 몰려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왜 그럼 중소형주는 왜 12월 말까지 안 좋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번에 그것 때문에 발표가 나간 게 있죠. 대주주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50억으로 늘리겠다. 요게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에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중대형주를 투자해야 될 시기입니다. 배당 관련주에 투자 시기라는 얘기죠. 네. 네.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으로는 우리 손연호 팀장님의 한 줄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 한 줄 평은 술래잡기입니다. 시장이 어렵다는 거죠. 네. 뉴욕 시장도 8개월 연속 상승하다 하락하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원래 침착하게 매매를 하시는데 더 침착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형주 위주.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보여주는데 그 섹터에서 빨간불을 보여주는 종목은 정말 특출난 뉴스가 있거나 아니면 그 섹터의 대장입니다. 그다음 그 섹터 대장의 특징은 실적이 나오고 있고 배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매매를 못해 라고 하신 분들은 반도체랑 완성차나 뭐 식품
의류 이렇게 배당을 주는 종목들을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도 사실 매매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세 섹터, 뭐 항공, 마이크로바이옴, 뭐 백신 여권, 뭐 제대혈, 줄기세포 이런 거 과연 어제 예상하신 분이 계셨을까요? 그나마 자율주행, 의료 AI, 의료기기, 반도체 이 정도는 예상하기가 쉬우실 텐데 제약바이오랑 뭐 빈대, 항공 이런 것들 예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이제 나는 중장기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하면은 배당주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손절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매매를 잘한다고. 손절 잘하시는 것도 대단한 분인데 정말 단기적으로 강세 섹터를 보여준 섹터는 맞추기가 어려우니 나의 투자 패턴을 맞게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어떤 섹터가 올라올지 참 궁금한 네, 요즘 시장인 것 맞아요.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강호진 전문가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전략으로 이제 모멘텀 플레이에 집중하자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앞서 두 분께서 이제 뭐 대형주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좀 추구하는 말씀을 좀 해주셔서 조금 민망한데 사실상 지금 시장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또 시장을 주도해왔던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사실 크게 좀 단체 이제 섹터 전체 전반적인 상승을 좀 보이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강하게 좀 쏠리는 부분들이 오히려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종목들을 보면 아까 뭐 유전자 가위 종목들도 있고 또 뭐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히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중장기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오히려 이런 이슈가 있는 좀 뭐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 불가능한 건 아닌 게 오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이 유가와 관련해서도 뭐 항공주들이 좀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줄의 한 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아, 이번 주 시장 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온탕과 냉탕을 참 오고 갔던 어지러웠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 네 분의 전략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대비 전략 든든하게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신문고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오죠.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